안녕하세요. 김종길 국어논술학원 월촌중학교 온라인 내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월촌중 중2 담당 강사 조하은입니다.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릴 목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월촌중학교 2학년, 3학년 강사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월촌중학교의 내신 특징을 학년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학원만의 내신 커리큘럼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 학원만의 내신 대비 비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촌중학교 담당 강사를 학년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월촌중학교 2학년 담당 강사 조하은 선생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 중학교 3학년 월촌 담당 강사는 두 분이 계신데요. 엄유진 선생님과 김한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럼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월촌중학교 내신의 특징을 학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학교 2학년 월촌중학교 내신 특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총 3가지의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교과서 외의 지문이 출제된다는 점, 그리고 어휘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쉬운 지문의 훈민정음 언해본이 아니라 교과서 외의 지문인 중세국어로 쓰여있는 훈민정음 언해본을 가져와서 시험에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지를 이제 관리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교과서 외의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한 30문제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외부 지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예를 들으면 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제시한 후에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지문까지 7문제 정도가 나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교과서 외의 지문을 출제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휘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관용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작품 속의 어려운 단어들이라든지 중세국어를 사용하는 어휘 문제 등이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웠던 그런 것은 지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라는 식의 어휘를 다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국어 어휘는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어휘만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어휘 문제에서 구멍이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 2학기 작년 기출 경향을 분석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어머님들 도움 되시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캡처하시거나 적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경향이고요. 저는 이것을 다 종합해서 문학, 문법, 어휘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문학은 교과서 외 작품이 출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보기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봤듯이 훈민정음을 제시하면서 중세국어를 이렇게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 교과서 외의 내용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등 수준 개념어를 학습지로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학습지에 있는 어려운 개념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못 맞추게끔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는 교과서와 다른 뜻을 이렇게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낯선 관용 표현 혹은 맞춤법,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경우를 많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신 대비를 하시면서 문학, 문법, 어휘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고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내시 특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3학년 선생님, 엄유진 선생님께서 중학교 3학년 내신 특징과 그리고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월촌중학교 내신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3의 내신 경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고난도 세 글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외부 지문이 증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낯선 유형의 문제가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답의 매력도가 증가를 해서 학생들이 정답 선지를 고르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외부 지문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가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던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같은 시인의 다른 작품 절정이라는 시가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배운 적이 없는 시를 이제 시험지에서 처음 보고서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진 소재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청포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시가 무엇일까? 시 자체를 차분하게 읽으면 희망적인 의미를 담은 무지개가 정답 선지라는 것을 쉽게 골라낼 수 있지만 외부 지문을 시험 상황에서 처음 맞닥뜨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쉬운 내용의 시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서 높은 오답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실게요. 왼쪽에 있는 마 지문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설의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주고서 이제 인물의 성격의 제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시험 문항을 보시면은 객관식 선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어요. 일단 선지가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정답을 2개 고르라고 해서 또 문제가 4점 배점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더 부담이 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학생들이 왼쪽의 지문을 통해서 성격 제시 방법이 대화를 통한 간접 제시 방법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으면 큰 따옴표가 붙어져 있는 대화 지문 2개만 고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해당 문학 개념,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학습을 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만약에 집에서 혼자 교과서나 자습서로 공부를 했더라면 이 부분은 놓쳤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낯선 유형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어머님들 시가 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죠? 네, 그쵸. 화자라든지, 심상이라든지, 운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시에 반영된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다. 라는 상황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문제 자체는 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그 유형을 기자와 화자의 인터뷰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수능형 유형으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자습서 문제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시험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당황을 하기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서 그리고 여러 유형의 문제를 접하면서 훈련이 되어야지만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두 고르시오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두 고르시오형 문제는 정답이 복수인 문제들입니다. 자, 학생들이 작품이나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틀린 선지와 맞는 선지를 적절하게 고를 수가 있고요. 이 맞는 선지를 2개 이상 골라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두 고르시오형 문제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3 시험 총 30문제 안팎되는 문제수 중에서 한 시험에서 총 4개의 모두 고르시오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오답률도 높았고
어렵고 실수도 많이 해서 점수를 놓쳤던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개념이나 혹은 작품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꼼꼼하게 학습이 되지 않으면 정답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인 오답의 매력도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답은 5번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제가 별표를 쳐놓은 3번과 4번 선지가 보이시죠? 자, 이 선지들이 바로 학생들이 정답으로 오인을 해서 체크를 많이 했던 그런 선지들입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해석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맥락들 중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시인이나 시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칫 시인이라는 맥락이 반영되어 있어 혹은 시어라는 맥락이 반영되어 있어 라고 오해를 하고 사회문화적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이 답이야 혹은 4번이 답이야 하고 잘못 고르기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선지를 꼼꼼히 읽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선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길러졌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인의 연표를 참고로 하여 가의 시어를 해석하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별표한 선지가 학생들이 정답으로 오인을 해서 체크를 많이 했던 선지였고요. 5번 문제에서도 제가 별표한 5번 선지가 학생들이 오인해서 체크를 많이 했던 그러한 선지였습니다. 자, 이처럼 객관식 문항에서 정답을 고를 때 매력적인 학생들의 마음을 끄는, 시선을 끄는 선지들이 있어서 정답률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함정 요소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주제를 바꿔서요. 저희 학원의 김종길 국어 논술 학원만의 내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대로 2학년, 3학년의 여러 가지 경향들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우선 교과서에 충실하게 학습이 되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래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으로 기본적인 학습과 과제물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선별한 문제들로 만들어진 흠이 없는 국어라는 내신 교재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3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재들, 그러니까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준비를 해서 내신 수업에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의 6주 완성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머님들, 학생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굉장히 늦춰졌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안 봐서 많이 걱정이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6주라는 길다면 길 수 있는 혹은 뭐 짧다면 짧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시험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6월 6, 7일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에 월촌중학교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셋째 주에는 2주간 혹은 3주간에 걸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모의 중간평가를 보게 됩니다. 7월 첫째 주에 2차로 모의 중간평가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7월 14일에 직전 보강 수업이 있고 15일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저희 학원의 빈틈없는 반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커다란 스케줄은 알았는데 매일매일 학생들이 뭘 하느냐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수업한 부분에 대한 과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수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주 평일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매 수업 시간마다 학습평가와 복습평가를 진행을 해요. 복습평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점검하는 간단한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문항에서 20문항 정도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평가는 뭐냐면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수업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마찬가지로 15문항에서 20문항 정도의 문항들을 학생들이 풀고 자신들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의 모의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시험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빈칸 채우기와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보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적인 개념이나 이론이나 혹은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주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완벽한 시험 대비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모르실 만한 부분들을 자료를 보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습평가와 복습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학습평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그쵸? 그날 수업이 끝난 후에 그날의 학습을 점검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는 2학년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네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학습 평가를 했었고요. 그날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것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로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 문제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2학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그 원문이 그대로 적중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클리닉 평가. 요게 이제 복습 평가인데요. 복습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수업 때 그 전날 수업이죠. 그 전주 수업 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이날 수업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복습평가를 진행을 했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술형도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서술형 시험에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2번의 모의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의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동일한 시험 조건, 동일한 시간,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치러지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OMR 카드에다가 컴퓨터 사인펜으로 답안을 마킹을 하는 과정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희 학원의 모의 시험 표지고요. 학생들이 여기에 이름을 쓰고 출결 번호, 학교 번호, 그리고 출결 번호까지 쓰고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 나가는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인지 이름은 저희가 지워놓은 상태인데요. 이 학생은 이제 굉장히 시험 점수가 좋았죠. 86점이 평균이었는데 94점을 받았고요. 자, 저희가 모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학교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자칫 좀 거만해지거나 혹은 나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조금씩 어렵게 내서 점수가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좀 겁을 먹으시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과정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시험 때는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올 거거든요. 네,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빈칸 채우기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교과서나 자습서에 있는 핵심적인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를 뚫어놔요.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점들을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2학년 선생님께서 중2는 어휘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3도 마찬가지거든요. 어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학생들이 빈칸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의 직전 보강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직전 보강 자료가 또 알차기로 소문이 또 자자합니다. 자, 저희 직전 보강 자료는요, 굉장히 높은 적중률과 그리고 굉장히 높은 매력도를 자랑하는 그런 자료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뭐 교과서나 혹은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추가적인 심화 내용도 들어가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추가 내용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점검하는 그러한 란도 마련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뭐 OX라든지 빈칸 채우기라든지 아니면 뭐 정답 읽기 같은 문제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칫 이론을 쭉 읽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요소들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학원 자랑을 이만큼 했는데요. 자, 저희가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요. 자, 내신의 기본입니다. 바로 뭐예요? 학생들의 성실도예요. 저희는 모든 걸 다 해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는요, 과제를 성실하게 잘 해오는 것입니다. 과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자, 그리고 과제는 학원 오기 전날 몰아서 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도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매번 잔소리하고 매번 문자로 독려하지만 아무래도 집에서는 저희가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자, 성적에 있어서 크게 향상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제가 살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맞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챙겨서 맞았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놓쳤는지를 항상 본인들이 표시를 해놓고 필기를 해두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다음번에는 비슷한 문제 혹은 같은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절대 틀리지 않고 자신의 정답률을 높이는 그러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시험 문제를 혹은 시험 지문을 읽고서 풀자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일으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올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워낙 준비를 잘 시켜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조금 오만하게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서 문제를 안 읽고 풀거나 지문을 안 읽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답처럼 보이는 걸 체크를 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푼 문제들은 틀려갖고 옵니다. 틀려갖고 와서 저한테 선생님 이거 다 아는 건데 안 읽고 풀어서 틀렸어요. 이런 소리를 해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다 아는 건데 읽지 않아서 문제를 하나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만큼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만의 슈퍼 시크릿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짜 국어 공부로 국어 자신감을 업 시킬 수 있는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재 DB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저희 학원은 고등부도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님들?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의 양이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문, 저희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외부 지문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아까도 자랑을 했지만 저희의 직전 보강 자료는요 정말 보약이에요. 핵심만 쏙쏙 뽑아냈기 때문에 진짜 친구들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다른 학원 자료들이랑 바꿔보지 말라고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알짜배기만 담겨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요 절대로 암기 위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신 수업이든 정규 수업이든 항상 이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는 이해를 위주로 하는 수업과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모든 걸 학생이 이해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는 이제 주말에는 강의를 진행하고요. 평일에는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이 탄탄한 관리 시스템이 바로 어머님들이 대형 학원에 대해서 가지시는 우려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클리닉을 통해서 대형 학원의 단점까지 보완한다. 학생들의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저희 강사들 실력 궁금하시죠? 저희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내신 맛보기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자, 2020년 5월 28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저희 내신 맛보기 특강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아은 선생님께서 천재 박교과서의 4-1 먼 후일이라는 시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거고요. 자, 중3 같은 경우에는 자, 천재 박의 1-1 소단원의 꽃이라는 시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하고, 자, 그 다음 천재 박의 3-1 우리말의 의문체계라는 파트에 대해서 김한솔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의 실력이나 혹은 매력도를 잠깐 확인할 수 있는 맛보기 특강이에요. 다 보여드리지 않고요. 일부만 조금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보시고 저 강사 괜찮다 싶으시면은 자, 요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오다 가다 학원 들르셔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저희랑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실 때는 요렇게 이름, 그리고 중학교, 학년, 그리고 내신 맛보기 특강 신청합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요. 자, 수행평가도 김종길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이러한 수행평가 도서가 나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중학생을 위한 단편소설 베스트는 중학교 2학년의 도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국어 단편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중학교 3학년이 읽어야 할 도서입니다. 이 도서들을 읽고서 학생들이 독서 퀴즈를 볼 예정이라고 공지가 된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당 강사들이 이 수행평가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행평가가 걱정되시는 어머님들도 저희 김종길 국어논술학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촌중학교의 시험 경향과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과 교재, 그리고 저희 학원만의 시험 대비 비법까지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결과는 학생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믿고 보내주시면 저희는 점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지금까지 중2 강사 조하은 그리고 중3 강사 엄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